배제고 사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배제고를 향한 비난 여론 속 이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상대팀이었던 광주제일고엔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윤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사복 등교가 허용된 배제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배제고라는 이유로 해코지를 당할까 교문 앞까지 나와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독설이나 배제고에 대한 비하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도 인스타에 들어와가지고 공격도 받는 것 같고. 최근엔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아이가 흉기에 찔렸다며 AI로 학생 목소리를 조작하고 학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된 겁니다. 학교 측은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며 어제 긴급 가정통신문을 배포했습니다. 광주제일고에는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제일고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경찰과 소방은 2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협박글 게시자를 특정하는 한편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배제고 야구부 방문을 염두에 둔 범행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축구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월드컵 실패를 수습할 기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출범합니다. K축구혁신위원회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나섭니다. 지금은 어떤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솔직히 처음이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한 적이 있었나라는 걸 봤을 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을 했을 때 그 홍명보 형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한 3년 정도 명부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기구인데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선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 이영표, 박주호 전 선수가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조성룡 기자님, 네. 이름이 K축구혁신위원회인데요. 앞으로 이제 한국 축구계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새 판을 좀 짜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실패로 인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이제 K축구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좀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어쨌든 뭐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뭐 이영표, 박주호 뭐 이런 분들은 또 워낙 또 이제 축구계에서 또 오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여기에 또 이제 법조계, 학계까지 좀 다양한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만큼 아직은 뭐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행보가 좀 대한민국 축구 개혁의 첫 걸음이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팬들은 제법 많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이번에도 쓴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근데 이게 뭐 과거를 질타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대통령이 이번 월드컵에 다 한마디 하셨죠. 예. 바꿔야 된다. 그 말을 받아가지고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얘기를 할 때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왜 부진한지, 축구협회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등을 조사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조사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이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국 축구가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어떤 방향을 보면서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지를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됐다는 면에서는 조금 저는 더 환영하는데 네. 근데 뭐 이 9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밑그림 그리기에는 좀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원수가요? 예. 예. 뭐 분과별로 다 해서 좀 정밀하게 검토하려고 하면은 부족하다라고 보는데 뭐 혁신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또 다시 조직을 꾸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한국 축구 다시 출발하는 좀 중요한 분위기인데 뭐 유튜브나 개인 SNS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그 글과 말을 해서
인기를 얻는 유명인 위주로 가는 거는 조금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인기와 본인 실력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 실제로 조직을 맡기거나 실제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업무를 맡겼을 때 의외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쓴소리를 하는 좀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로만 채워진 건 아닐까 뭐 이런 우려도 잠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여하기도 했던 박주호 전 위원도 혁신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전화 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박주호 의원님, 홍 감독이 선임될 거라고 예상했었나요? 저 시점에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상을 했다면 공유가 저는 박주호 의원님과 네, 국정감사장에서 축구계 선배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얘기를 했던 박주호 전 위원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을 몰랐다 이렇게 폭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조성룡 기자님, 네. 이번에 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고강도 쇄신안을 내는 데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주호 씨는 굉장히 또 이 축구인들 중에서도 지금 가장 용기 있게 아까 이제 자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 국정감사까지 출석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사실 이 대한축구협회 이 한국 축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명보 전 감독이나 이 정몽규 회장만 뭐 좀 책임을 묻고 끝난다면 예. 사실 이 대한민국 축구 이 개혁 과제의 한 20%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부 장기가 골마 있는데 외부에 드러난 종기만 좀 도려낸다고 이게 건강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뿐만 아니라 K리그와 뭐 유소년, 뭐 실업축구까지 지역축구협회까지 정말 이 홍명보와 정몽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적폐까지 찾아서 좀 제거를 해야 대한민국 축구가 좀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가 있었던 박주호 씨가 좀 이번 K축구혁신위원회에서 최고의 용기를 발휘해서 좀 이 대수술의 과정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 지적만 하고 욕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혁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 중에 선 넘은 응원구호를 외친 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후에도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광주 제1고 학생 선수와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배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와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더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재학당 총동창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동호 평론가님, 잘못을 한 거는 모두가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총동문회까지 좀 나선 상황인데 뭐 다시 좀 정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이제 팀에 대해서 6개월 출장 정지 징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개개인에 대한 정지는 좀 더 조사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 실정법이 아니라
스포츠 단체의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배제고등학교 관계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인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와는 이 별개로 우선은 이 야구 스포츠볼 협회에서도 징계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의 어떤 그 이후에 종속하는 태도나 이 시간 경과를 보고서 경감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진심으로 이제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과 이제 감독 지도자들이 사과하고 또 광주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여론과 함께 학생들이 앞날을 생각해서 징계 경감 조치를 추후에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배제고등학교 앞에는 근조화환, 응원화환이 좀 이제 다 쌓여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의 화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배제고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비난을 받다 보니까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김성태 의원님. 예. 이게 지금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받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배제고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좋은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들도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배제고 학생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비록 이제 큰 야구팀에서 큰 실수는 했지만은 이걸 학교 전체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비난과 그리고 따가운 눈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올바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논란 같은 경우는 징계의 목적도 이 학생을 갖다가 훈육과 징계를 근본적으로 징계는 이게 새로 학생을 선도해내면서 이걸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재발 방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너무 과도한 징계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학생 전체들도 이런 한국야구 소프트 협회의 이 징계 결정에 대해서 속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네. 몇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 학생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면 일부 몇몇 학생의 그런 실수에 대해서 팀 전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줬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생 선수의 생존권이 박탈됩니다. 특히 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입시 전형에서 책 택배자 전형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전국체전형이라든지 봉황대전 이런 데 큰 시합을 출전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입시 전형에서 책 특기자 그 혜택이 얼어지겠죠. 더 나아가지고는 이제 프로구단의 이제 이런 드래프트의 절대적 기준도 이제 안 맞춰지고 네. 이런 실질적으로 학생 선수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런 행위는 저는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하고 잔혹하게 이렇게 우리 사회가 몰아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태가 그래도 좀 수습이 되기는 될 모양입니다. 오늘 발표가 된 걸로 보면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오는 6일에 배제고 학생들과 이제 교사들이 광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대면 사과를 한다고 하고 5.18 묘역도 함께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창환 교수님, 이게 원래 광주 제1고에서는 오더라도 사과받지 않겠다 이랬었는데 학생들의 좀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 사과를 좀 받아주겠다. 그리고 함께 우리 묘역 참배를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이번 그 월요일 날 광주 방문이 정말로 진정성 있고 뭔가 변화를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좀 사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야당 의원님들이나 또 야당의 이제 인사들이 과하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 반응이 너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이런 인종차별이라든지 혐오 발언들은 그 팀에 굉장히 중징계가 내려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 굳이 들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인종 혐오 발언을 했다? 그 팀 전체의 우승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예 리그 선수 자격 박탈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과하다를 얘기하기 전에 이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이 발언의 위험성,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이걸 갖다가 먼저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교육적인 관점이라고 봐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월요일 날 광주 방문이 정말로 광주의 학생들 그때 그 현장에 있었고 또 그걸로 상처받았을 그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사과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여론도 바뀔 거다. 네. 앞서 얘기하셨던 학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그래서 좀 그 출전 정지 기간도 좀 줄여주자라고 하는 것도 네.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뒤에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좀 그런 점에서 월요일 날 광주를 찾아가는 일들이 정말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계가 이렇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나선 모습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 징계가 적절하냐를 놓고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 아이들의 죽음 소식을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부짖습니다. 그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어떻게 5.18을 폄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고 어린 친구들인데 너무 지나친 징계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만 가혹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불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타벅스 논란 이후에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이 좀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엄청 가혹하게 해놓고 비슷하게 뭐 탱크 이런 얘기 했던 방송인들은 그냥 방송을 진행하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결국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많이 꼬여지고 또 문제가 상당히 왜곡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뭐 교육부라든지 시교위라든지 또 스포츠 센터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광주제일고나 또 배재고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도 하면서 문제가 지금 더 꼬여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아예 야구팀을 해체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 배재고등학교 야구팀은요 1911년도에 창설된 팀입니다. 100년이 넘은 팀이네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근데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니 자기 자녀가 거기 있으면 해체하라 그러겠습니까? 이 학생들 꿈을 가지고 지금 야구팀들을 자기의 평생에 지금 그걸로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잘못된 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욱 씨한테는 왜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5.18 문제만 나오면 네. 이거를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탱크로 밀어버린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 했습니까 그동안? 여당 인사들 누구가 한마디 했어요?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가혹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떤 이 교육적인 어떤 과정을 밟아갔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 편들에 대해서는 그냥 감싸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문제를 확대하고 저는 제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학생들이 잘못했습니다만 현장에 있었던 코치나 감독들은 왜 제지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호 평론가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좀 저런 잘못된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은 선수들까지도 앞으로 미래에 좀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불이익들을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대 책임인 6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 때문에 중한 죄가 있다라면은 개개인에도 징계가 주어지겠지만 학교에 주어진 징계와 별개로 큰 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아마 그 사면과 같은 나중에 또 다른 이 처음에 내려진 6개월 출장 정지 징계와 별개의 또 다른 제2차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해 학생을 감소화하는데 아마 이 대한야구스포츠협회가 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약간 이 학생 운동 선수의 이 바운더리는 기본적으로 학교거든요. 교육이고
근데 이 교육계도 그렇고 스포츠계에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논란으로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화한들, 심지어 뭐 기죽지마라고 해가지고 5.18 이 비난 발언을 했던 학생들을 부추기는 화환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을 또 부추기는 화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프리카의 미개발 국가의 무슨 소년병을 앞세워서 정치권에 대해 정치 싸움의 소재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제발 가만히 있으면 교육계와 스포츠계에도 기본적인 인권과 상식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저절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제대로 수습되고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 너무 과하게 개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